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강원 영동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최대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되는데요. 강릉 남대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조윤주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는데요. 지금은 바람도 잦아들고 빗줄기도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강릉 남대천 강물은 평소보다 많이 불어난 상태입니다. 현재 강원 영동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강릉 옥계가 162mm로 가장 많고 설악산 132.5, 삼척 104.5, 동해 89.2mm 등입니다. 강풍주의보도 발효돼 곳에 따라 최대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동해안 지역에 폭풍 해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비로 강릉 도심에서는 상가와 주택, 도로 침수가 잇따랐습니다. 또 강릉시 옥계면 빌라 인근 산에서 토사가 유출돼 관계 당국이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내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오늘 저녁까지 영동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8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계곡 고립사고 등 안전사고와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은 강원 영동 지방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전국 곳곳에 강풍특보가 발효되는 등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등 다른 지역의 비 상황을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설아 기상캐스터,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비가 약해지고 있다고요?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빗줄기가 가늘어지고 있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강원 영동 지방에는 시간당 20-30mm의 장대비가 쏟아진 곳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강원 영동 지방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한 비와 함께 바람도 거세게 불어 현재 강원 산지와 전국 해안가,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육지뿐 아니라 해상에서도 바람이 강한데요. 현재 모든 해상에는 풍랑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특히 강원 동해안 지방은 육지가 바닷물에 잠길 우려가 있어 폭풍 해일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남부지방은 오늘 낮까지, 중부지방은 오늘 저녁까지, 강원 영동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지방에는 최고 80mm씩 집중호우가 쏟아져 내일까지 최고 300mm가 넘는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방의 예상 강우량은 적은 곳은 5mm, 많은 곳은 6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산지와 모든 해안가, 제주도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돌풍도 불어닥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밤사이 장맛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어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풍에 가로수와 공사장 가림막이 쓰러지고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는데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던 부산에서는 침수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피해 상황 유동엽 기자가 전합니다. 가로수가 뿌리째 뽑혀 도로 한켠에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인근에서 강풍에 가로수가 도로로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때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오늘 0시 50분쯤 경기 하남시 덕풍동의 한 재개발지구에서 강풍으로 공사장 가림막 200m가량이 쓰러졌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된 차량 2대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건물 외벽 보완재 일부가 바람에 뜯겨나갔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건물 출입문 일부가 통제됐습니다. 부산에서는 강풍과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부산 대연동의 한 세탁소가 침수돼 소방당국이 빗물 50톤을 빼냈고 비슷한 시각 부산 초량동의 병원 지하 기계실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부산 울산 간 고속도로 울산 방향 장안휴게소 인근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남성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콩 민주 세력과 서방 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오늘 홍콩 보안법을 최종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소급 적용과 종신형까지 법조항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전인대 상무위원들이 법 제정 필요성과 시급성에 동의했다는 중국 CCTV 관련 보도입니다. 有利于保持香港特别行政区的繁荣和稳定，有利于保障香港特别行政区居民的合法权益。 중국 매체는 상무위원회가 끝나는 오늘 최종 통과돼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법안은 더 강화됐습니다. 범죄 행위에서 국가 분열, 국가 전복, 테러 활동은 달라진 게 없지만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은 외국 세력과 결탁으로 수정됐습니다. 홍콩 매체는 이대로면 작년 송환법 때처럼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하거나 성조기를 흔들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급 적용과 종신형까지 담겼다는 보도에 이어 제야단체 지미샴 대표, 반중 매체 빙과일보 사주 진미라이, 민주화 운동가 조 슈아웡 등이 첫 표적이 될 거라는 말도 나옵니다. Especially with the prosecution from Beijing, which will result in an unfair trial and also threatening the fundamental judicial system that we all cherish in Hong Kong. 유럽연합은 중국과 정상회의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고 미국은 홍콩 자치법 추진에 이어 구체적으로 법 제정에 관여한 인사들의 미국 비자 제한 조치를 빼들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어제 브리핑에서 홍콩 보안법은 중국 주권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압박해도 갈 길은 가겠다는 중국의 단호한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이처럼 홍콩 보안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이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내놨습니다. 홍콩에 대한 수출 관련 여러 특별 대우를 박탈하겠다는 건데요. 미중 간의 갈등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동환 기자입니다. 윌보러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국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로스 장관은 홍콩 보안법 제정으로 인해 민감한 미국의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국가안전보위부로 전용될 위험이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도 홍콩 보안법 시행과 관련해 강경한 조치를 동시에 내놨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홍콩의 미국 군사장비 수출을 중단하고 이중 용도 기술에 대해 홍콩에도 중국과 같은 제한을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에서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제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오늘 홍콩 보안법 통과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돼 미중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도권에서 교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안양교회 신도와 가족 가운데 산후조리원 근무자와 어린이집 교사, 원장도 있어서 우려가 큰데요. 수도권 상황 김기은 기자가 전합니다. 주상복합상가 3층에 있는 한 작은 교회. 확진자 4명이 또 발생했습니다. 전체 신도 80명 가운데 확진자가 20명을 넘었습니다. 식사해. 그것 때문에 문제지. 예배를 보면 오후 3시 넘어서 끝날 것 같아. 점심을 먹지. 원래는 밥 못 먹게 돼 있잖아. 식구가 적으니까. 이 교회의 감염은 가족과 직장 등 2차, 3차 감염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교회가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산밀, 밀집, 밀폐, 밀접의 환경에 놓여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확진된 신도가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돼 산모 등 40여 명을 검사했습니다.
저희도 오늘 알았기 때문에 저도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요. 저희 직원들 나서 사모님 받았고요. 또 교회 신도와 접촉해 확진자가 발생했던 용인 양지 위탁물류센터는 2명이 추가 확진돼 다시 폐쇄됐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와 관련해서는 60대 4명이 추가 확진돼 전체 확진자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자 가운데 1명만 신도이고 나머지 3명은 가족 등으로 추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원시는 이들의 동선에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우나에 간 것을 확인하고 이 병원을 잠정 폐쇄하는 등 접촉자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김포시 보건소 직원 10명이 확진자와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해 자가 격리됐지만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기웅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어제까지 사흘 동안 1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동구에 있는 한 사찰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사찰을 2주 동안 일시 폐쇄했습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12명의 확진자가 나온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어제 또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42번째 확진자인 70대 여성과 43번째와 44번째 확진자인 60대 남성과 여성입니다. 광주 42번째 확진자는 가래 등 증상이 나타난 후에도 일반 병원과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3번째와 44번째 확진자는 무증상으로 사흘 전 확진 판정을 받은 37번째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습니다. 하루 동안 3명이 더 나오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 확진자는 지난 27일 이후 사흘 만에 15명이 늘었습니다. 감염원을 찾고 있는 보건당국은 대다수가 광주 동구의 광륵사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이 사찰을 찾은 목포거주 60대 부부를 비롯해 사찰의 승려와 신도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광주광역시는 해당 사찰에 대해 다음 달 13일까지 시설 폐쇄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내리고 방문객과 승려들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광주 36번 광륵사 스님과 관련한 접촉자는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총 76명으로 우리 시에 41명, 타 지역에 35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정확한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확진자와 동선이 겹칠 경우 곧바로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의 유치원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CCTV와 급식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는데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식중독 확진자는 58명, 유증순자는 11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유치원. 경찰 수사관들이 서류가 담긴 박스를 들고 나옵니다. 급식 관련 정보자가 한데 어떤 장면인가요? 중요 압수 대상은 CCTV 녹화 영상. 식중독 원인을 밝히기 위해 원생들에게 어떤 음식이 어떻게 제공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유치원 측이 반드시 보존해야 할 음식들을 고의로 폐기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다른 압수 대상은 급식 관련 자료. 특히 급식 장부 등을 통해 증상이 처음 나타난 12일 전후로 어떤 음식이 제공됐는지 명확히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번 압수수색 자료는 유치원의 동의에 따른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됐습니다. 압수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압수 필요성이 있는데 유치원 측에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긴급 압수해서 사후영장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식중독 확진자는 1명이 늘어 모두 58명. 이 가운데 용혈성 요독 증후군 증상 환자는 1명이 추가돼 16명이 됐고 4명은 투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간식이 보존식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가 논란이 일자 입장을 번복하고 사과했습니다. 법령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방송에 임한 관계로 거기에 착오가 있어서 제가 사과에 발표도 했습니다만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원장 등 유치원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의 6월 경제 지표가 양호한 결과를 보이며 코스피가 1% 넘게 오름세입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 사자로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11포인트 상승한 2119.59에 코스닥은 4.99포인트 오른 739.68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의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기 시작한 가운데 간밤 미국 증시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서도 주요 지수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에 코스피가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로 점차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요 회복 기대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와 4% 넘게 오르고 있고 SK네트워크스 우선주가 외국인 순매수세에 15%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재개 우려감이 불거지며 티플렉스와 유니온 등 국내 히토류 관련주가 강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9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파리의 상징 에펠탑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3개월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오랜 기간 관람객들을 받지 못한 것인데요. Il a fallu 3 mois pour la rouvrir. Et donc forcément, c'est avec une petite pointe d'émotion d'ailleurs. 에펠탑은 각종 시설 점검은 물론이고 방역 작업까지 손님 맞이 준비를 완벽히 마쳤습니다. 따라서 관람객도 에펠탑을 오르기 전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소지품 검사까지 안전과 방역 지침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다만 정상 전망대는 오는 7월 15일부터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여름 시즌 하루 관람객 수는 2만 명을 훌쩍 넘었고 80%가량이 외국인이었는데요. 지금은 프랑스 국내 관광객들이 대부분이며 평소와 달리 길게 줄을 서서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Et on est allé voir sur le site, on s'est dit ouais, ça ouvre demain, voilà. Donc on s'est dit on va faire l'ouverture et on est très heureuse d'être là aujourd'hui. 관람객들은 오랜만에 에펠탑에 올라 아름다운 파리시의 전망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만족해합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취미 등을 살려 온라인으로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민박집을 운영하는 이토하라 씨.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4월 이후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고민 끝에 5월부터 본래 자신 있던 요리를 이용해 온라인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말 빈 시간을 이용해 강의를 하는데요. 1회 수강료는 700엔. 처음에는 수강생이 1명이었지만 점차 인기가 생겨 2달 만에 매출이 10만 엔을 넘었습니다. IT 벤처 기업에서 일하는 사키 씨. 주말을 이용해 발표 자료 작성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전에는 도쿄에서 강의 장소를 빌렸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강의로 바꿨더니 지방 등 먼 곳에서 참가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온라인에서 강사와 수강생을 연결시켜주는 사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いつ本当に自分が働いている職場だったりとかですね、仕事っていうのがなくなったりするかもしれないっていう風なのを考えて 사이트 관계자는 4월 이후 강사가 급증해 코로나19 감염 확대 전보다 40% 정도 늘었다고 말합니다. 중국 간수성에서는 홍해의 기적처럼 임신부를 위해 길을 열어준 경찰과 시민들이 화제입니다. 간수성 란저우 경찰이 급하게 출동을 서두릅니다. 고속도로에서부터 산길을 느낀 임신부를 병원까지 호송하기 위해서인데요. 임신부의 남편이 초행길이라 길도 모르고 위급한 나머지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와 혼잡이 예상되는 시각, 경찰은 사이렌을 울리며 임신부가 탄 차량을 필사적으로 호송합니다. 경찰의 적극적인 자세와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 발휘됩니다. 덕분에 퇴근길로 혼잡했던 길은 홍해의 기적처럼 길이 트였고 평소 30분이나 걸리는 거리가 9분으로 단축된 것입니다. 호송 중 분만을 시작한 임신부는 결국 의료진의 도움으로 차 안에서 애를 낳았는데요. 경찰의 적극적인 도움과 시민의식 덕분에 산모와 아기는 모두 건강하다고 합니다. 스페인 정부는 관광산업 재개를 위해 대표적인 휴양지 마요르카 섬에 독일인 관광객들을 시험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스페인의 작은 독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독일인들이 좋아하는 스페인의 휴양지 마요르카 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다고 판단한 스페인 정부는 마요르카 섬에 최우선적으로 독일인 관광객들을 시험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독일에서 출국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스페인에 도착해서도 체온을 체크한 후 호텔로 이동한 독일인 관광객들. 그리고 그들이 보낸 마요르카 섬에서의 일주일은 어땠을까요? Haben wir uns wahrscheinlich tatsächlich sicherer als in Deutschland gefühlt. Man konnte beobachten, dass halt die Kräfte gerade vom Hotel wirklich sehr aktiv waren. 해변에서도 가끔은 마스크를 써야 하는 등 아직 과거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돌아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요르카 섬에서의 꿈 같은 휴식에 대해 다들 합격점을 내리고 있는 듯합니다. Unser Fazit ist, dass es sehr gut gelaufen ist. Wir sind sehr glücklich. Es hat das geboten, was wir zeigen wollten, nämlich, dass wir Sicherheitsmaßnahmen eingeführt haben. KBS 월드뉴스입니다. 여야의 국회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당이 18개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3차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고 통합당은 전면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화진 기자입니다. 여야 원구성 대치는 결국 민주당의 전 상임위 독점 체제로 결론났습니다. 쟁점은 역시 법사위였습니다.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대선 승리 집권 여당이 갖는 대신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하자는 등 일부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자초시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미래통합당에 있습니다. 이 상황은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의장이 교섭단체와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정보위원회를 제외하고 전 상임위를 선출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챙기고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조속한 국회 가동을 미룰 수 없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16개 상임위를 일괄 가동해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늘 금요일까지 무조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건데 통합당은 추경 심사는 자체적으로 하겠다며 상임위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의사 일정에는 당분간 전혀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상임위 전면 보이콧으로 나선 통합당. 여야 대립은 당분간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9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 안에 7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한 의붓 어머니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의붓 어머니는 가방 위에서 수차례 뛰기까지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종아 기자입니다. 9살 어린이를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둬 결국 숨지게 한 의붓 어머니 A씨. 의붓 어머니의 더 잔혹한 학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1일 B군을 가방 2개를 바꿔가며 잇따라 가둔 뒤 가방 위에서 수차례 뛰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만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자녀들이 가담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이제 뛴 것은 맞고요. 애들의 또 충격을 생각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방 안에 갇혀있던 B군이 숨쉬기 힘들다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의붓 어머니는 가방 안으로 헤어드라이기 바람을 넣기까지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B군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인지하고도 40분가량 방치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의붓 어머니 A씨의 추가 진술과 B군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인정할 다른 증거들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심의한 검찰시민위원회도 만장일치로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자녀의 회사 지분을 모두 헌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니 이 말도 선뜻 믿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법 승계 의혹 등 이딴 논란에 묵묵부답이던 이스타항공 창업주 민주당 이상직 의원.
주말엔 지역구 관계자들과 등산까지 다녀왔지만 이스타항공의 긴급 기자회견엔 편지만 보냈습니다. 자녀 회사 이스타홀딩스에 이스타항공 지분을 모두 헌납하겠다고 했습니다. 번민과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족이 희생을 하더라도 회사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희생하는 걸까? 하나씩 따져봤습니다.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에 팔리면 받는 돈은 540억여 원인데 이 중 이스타홀딩스가 가져가는 돈이 410억 원, 나머지 130억 원은 다른 대주주들 몫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이름, BD 인터내셔널. 이상직 의원의 형이 대표이사로 이 의원이 한때 지분 80%를 가졌던 곳입니다. 매각 대금 85억 원가량이 여전히 이 의원 측 몫으로 추정됩니다. 이스타홀딩스에 예, 그렇습니다. 예. 헌납하겠다던 이스타홀딩스 목 410억 원. 하지만 이미 제주항공에서 빌린 100억 원에 대해 담보가 설정돼 있고 어차피 내야 할 세금 70억 원, 그리고 부실 채권 등을 감안할 때 실제로 헌납하는 금액은 훨씬 작아진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240억 원이 넘는 체불 임금에 대해선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상직 의원이 주식 내려놓겠다 말고 지금 뭐가 있어요? 오늘은 그냥 이상직 의원 살리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정이 이런데도 앞서 민주당 부대변인은 노조 측에 2달치 체불임금 110억 원만 받고 합의하라고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키웠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네, 지금은 고성과 양양 등 강원 영동 지방에 시간당 20-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강원 영동 지방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 비가 오는 동안 바람도 거세게 불어 강원 산지와 전국 해안,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이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이들 지역은 내일까지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모든 해상에 풍랑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대 7m까지 집채만한 파도가 일겠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 지방에는 폭풍 해일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 지방에는 시간당 80mm씩 매우 많은 비가 쏟아져 내일까지 최고 3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빗줄기가 가늘어지면서 남부 지방은 오늘 낮에, 서울 등 서쪽 지방은 오늘 저녁에 비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 어제보다 2도에서 7도 정도나 낮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 남부를 시작으로 월요일에는 전국에 또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